어린이 여러분, 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외부 활동에 제한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때 책만한 좋은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동구립 도서관에서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북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성일이고요. 오늘은 소문 바이러스, 행운 바이러스의 작가이신 최영미 작가님 한번 모셔봤거든요. 간단하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언택트 상황을 작가와 독자도 맞이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함께 북토크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화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집에서 보실 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즐겁게 이 시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책 소개에 앞서서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게 OX 퀴즈거든요. 맞다고 생각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가님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우리 최영미 작가님은 어릴 때부터 꿈이 작가였다.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작가님은 과연 어릴 때부터 꿈이 작가였을지. 자, 작가님 정답 한번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요? 정답은 O. 와, 오. 저는 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운인데 꿈을 이룬 네, 그래서 앞으로의 꿈은 제가 진짜 죽을 때까지 계속 글을 쓰는 거. 네. 계속 꿈을 이루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현재도. 여러분 실제로 꿈 이루신 분 실제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괄량이 삐삐랑 키다리 아저씨 이런 네, 책들을 네, 네.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키다리 아저씨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작가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반짝거리게 하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정확한 구절은 아닌데 네네. 그런 내용이 저를 좀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작가가 되기 위해서 등단이라는 제도를 네네. 거칠 때 뭐 실패하거나 포기라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나 혼자 이걸 이렇게 해서 네네. 뭐 하나. 근데 그럴 때 그렇지. 그 이야기가 쓰는 내가 이렇게 기쁜데 읽는 사람도 기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기쁜 마음으로 쓰면 그 기쁜 마음이 책에 담기겠죠, 그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화라는 장르 자체가 참 따뜻하고 동심이 담겨 있고 그래서 쓰면서 쓰는 저도 되게 행복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전 듣다가 또 궁금해졌는데요. 작가 하고 계시잖아요. 작가님이시잖아요. 작가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언제 가장 기분 좋고 이럴 때 있으세요? 제일 좋은 점은 네.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 솜사탕에 왜 솜사탕을 만들 때 설탕 한 숟갈을 넣고 돌리면 그게 막 부풀어서 커다란 깊어지죠. 솜사탕이 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저의 상상 한 숟가락이 그 달콤한 솜사탕처럼 부풀어서 결국 그 먹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솜사탕을 만드는 아저씨가 야 이거 됐다 이렇게 화내면서 주는 건 저 못 그렇죠. 본 것 같아요. 네네. 그 부풀어가는 걸 맞아. 보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상상이 글이 되고 거기다 가장 매력적인 건 멋진 일러스트가 같이 나오잖아요. 제 책에. 네네. 그래서 가끔은 되게 웃기지만 책으로 나오면 이거 내가 썼나? 이 그림하고 이렇게 이제 물론 또 출판사분들이 교정 교육과 편집의 단계를 거쳐서 더 이제 멋있어지기도 네네.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확실히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하시는데 막 머리에 솜사탕 막 그려지죠 지금. 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최영미 작가님은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썼다. 영상 보는 어린이 친구들도 한번 이게 맞을지 아니면 아닐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요, 작가님의 눈치를 보면서 다들 동그라미로 하셨어요. 자, 그럼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O일지 X일지. 정답은요? 세모요. 세모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아주 어릴 때는 그렇게 글을
평가받을 것 자체가 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 쓴다를 가늠하기가 어려웠는데 아마 영상을 보는 어린이 친구들 중에서도 나 좀 글을 잘 쓰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지 모르겠으나 글 잘 쓰는 방법이 비법이 있나요? 우선 책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내가 읽은 거를 소화했느냐 이해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네. 굉장히 책 읽는 것만 좋아했어서 과연 내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지. 누군가 물어보면 기억을 못할 때가 더 많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네네. 거에 강박을 갖지 않고 책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당장 기억하지 못해도 많이 읽으면 잘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읽는 거. 네, 많이 읽는 거. 나한테 많이 넣어놓는 거. 네, 그 다음에 네. 메모를 하는 거. 메모. 매일 내가 한 문장, 한 문단씩 매일매일 써나간다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누구나 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표현하는 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을 글로 적는데 이게 괜찮을까? 이게 좋은 걸까? 네네. 그건 결국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쵸, 개성이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매일 쓰고 이렇게 쓰는 거 표현하는 거에 두려움을 안 갖고 즐기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되게 잘해야지라고 하면 약간 긴장되고 뭔가 맞아요. 잘 안 됐는데 좋아하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어느새 긴장도 풀리고 이렇게 네. 벌써 막 동화를 쓰듯이 막 이렇게 서 계신 것 같은데 글쓰기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작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자, 3번 질문입니다. 우리 최영미 작가님은 지금까지 10권 넘게 책을 썼다. 자, 작가님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요? 정답은 옵니다. 네. 오! 10권 넘게 쓰셨다는 이야기인데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권 정도 쓰셨는지 이게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면 온라인 서점에 네. 이렇게 등록돼서 검색되는 네. 책은 뭐 공저라든지 네네. 뭐 함께 쓴 네, 책들, 네, 네. 여러 작가님들이 함께 쓴 네, 책들이나 뭐 그런 책들까지 합하면 이제 100여 권에 달하는 것 같아요. 100여 권이요? 네. 그러면요, 저 궁금한 게 그 수많은 책들 다 애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근데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던 건 여기 소문 바이러스와 행운 바이러스 이 두 권의 책을 오늘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이 두 권의 책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소문 바이러스를 네. 쓰게 된 게 2015년에 메르스가 아, 우리나라에 그런 네네네네. 전염병이 또 이렇게 돌았었잖아요. 네네. 소문, 공포, 혐오 이래서 사실 그리고 그 소문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속담으로도 많이 배우겠지만 실체가 없는 것도 많은데 마음을 많이 망가뜨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소문을 둘러싸고 어떤 이제 거기다 질병이 연관된다면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왜 우리 재난 영화 같은 데서도 재난에 처하게 되면 감춰져 있던 욕망이라든지 본능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5명의 친구들을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떤 병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대처하고 또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쓰고 싶어서 쓰게 됐었어요. 소문 바이러스란 책은 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접하고 제목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독특해서 소문 바이러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소문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런 뭐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질병의 바이러스 같은 뭔가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한다. 네. 소리 소문 없이 네.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 우리의 마음을 다 전염시키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하게 하고 뜻하지 않게 진짜 혐오감이 맞아요. 생겨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행운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러스는 같아요. 네. 근데 소문은 그 바이러스랑 조금 좀 어울리는 말 같은데
행운은 바이러스란 말과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네. 원래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친구가 5명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5명이 있고 그 캐릭터들이 어떤 사건에 터졌을 때 다 각자의 성격이나 개성이 다르니까 반응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친구들한테 애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판사에서 이 책이 나오고 이 동일한 네. 친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연작처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행운과 요행에 대한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 행운 바이러스 같은 건 표지에 보면 인형 뽑기를 네. 이렇게 이렇게 약간,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네. 인형 뽑기가 유추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때 인형 뽑기가 열풍이었어요. 열풍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되게 어렸는데 네. 인형 뽑기의 기재였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가 인형을 뽑고 있으면 오빠들이 막 다 구경하면서 처음에는 뭐지 이러다 이렇게 놀라서 보고, 근데 그 간절한 마음과 네. 요행을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아까워 근데 멈출 수 없는 마음, 그런 것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형 뽑기 요행성, 그 사행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적은 돈을 넣어서 네. 큰 좀더 거를 큰 받기 거를. 바라는 마음,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행운, 사실 우리가 살면서 네. 행운이 되게 찾아오기를 바라잖아요. 기대하죠. 네, 그쵸? 기대하잖아요. 근데 저는 운이 좋은 사람보다는 노력해서 내 노력한 만큼을 결과를 얻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린이 친구들하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첫 번째가 되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맞아요. 나쁜 경우엔 되게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운이 없다, 왜 하필 제가, 뭐 이럴 때 이 친구에게 행운을 주면 어떨까 해서 늘 운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던 친구가 인형 뽑기로 인해서 막 친구들에게 갑자기 인싸가 되는 거예요. 인싸라는 말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아실 것 같은데. 당연히 알죠. 네네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어떤 인기, 관심,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사실은 약간 불안한 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이.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 진짜 행운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읽는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내가 행운이라고 느끼는 게 진짜 뭐였으면 좋겠는지 생각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네, 그럼 이거는 뭔가 저희 이렇게 막 아이언맨 1, 2, 3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시리즈인 거네요. 같은 캐릭터들이 그렇죠. 나오고, 네. 그럼 친구들이 이 두 권의 책을 보면 1편에서 소문 바이러스에서 봤던 그 캐릭터들이 다시 등장하면 네. 또 반갑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달라졌네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겠네요. 네. 어린이 친구들은 뭔가 인형 뽑기 그 소재도 친숙하니까 보면서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네, 이렇게 작가님이랑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책이 더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 중에도 책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제가 소문 바이러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황과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래된 격리 생활이 지친 것일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던 아이들이 날카롭고 퉁명스러웠다. 이수는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길고 긴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더니 이수 역시 자꾸 마음이 뾰족해졌다. 괜히 내 앞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앞에 아이의 엉덩이를 힘껏 걷어차버리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격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수두룩했다. 생업도 포기한 채 보건소의 관리를 받으며 불투명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은산에 넘쳐났다. 당연히 원망과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 어느새 병은 관심 밖이었다. 대체 왜 나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가 중요했다.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그 병에 왜 하필 내가 걸린 것인지가 중요했다. 혹여 누군가에게 옮았다고 생각하면 옮긴 사람을 혼내주고 싶어 하기도 했다.
인터넷에도 이상한 글들이 많이 떠돌았다. 은산과 가까운 옆 도시에 주둔해 있는 미군 부대의 실험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어떤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해 일부러 질질 끌고 과장하는 거라는 소문도 있었다. 누군가를 향해 화살을 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분일 때가 있었다. 제가 읽는데요. 이거 마치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글을 쓴 것 같은데요. 그 막 인터넷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라든지 사람 이렇게 기사로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여기 되게 많이 담겨 있었네요. 그러면 소문 바이러스는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봤고요. 우리 또 두 번째 책 있죠. 행운 바이러스. 이 책은 뭔가 오늘 이 자리를 도와줄 친구를 모셨어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라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저희가 실제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의 역할을 조금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어떻게 도움을 줄 친구라고 할까요? 네, 한번 모셔봤는데 일단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박서연이고 현재 3학년. 네, 3학년 친구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어떤 부분 도와주려고 왔어요, 오늘? 네. 오늘 아. 행운 바이러스 낭독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조금 낭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재민아, 인형을 뽑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어? 그건 행운이라고 하기엔 행운의 의미가 너무 바래버리는 것 같지 않니? 유행이라고 하면 어떨까? 재훈이가 인형 뽑기를 잘해서 생겼던 일들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생긴 유행 정도가 낮을 것 같아. 아, 재훈이는 뭔가 시원섭섭했다. 재훈이한테는 제법 큰일이었는데 선생님이 유행이라고 하니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해서 들떴던 나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약간 섭섭했다. 실패를 겪다 보면 마음도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내 노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질 때가 있어. 그게 나쁜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노력한 것 이상 바라는 건 사실 행운이 아니라 유행 아닐까? 행운은 노력한 사람한테 힘내라고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바랐던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은 유행 같아. 유행도 한두 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해. 재훈이는 문무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재훈이 내가 생각하고 두려웠던 것도 아마 그래서였을 거야. 너에게 찾아온 것이 행운도 유행도 아닌 누군가의 꼼수였을까봐 무서웠던 거 아닐까? 네, 좋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친구가 읽어준 내용 보면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그거 요행이야. 뭐 너가 이렇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 뭐 이렇게 주변에 이런 뭔가 이야기에 뭐 흔들리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작가님? 작가로서 어린이들에게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살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도 사실 결과가 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행운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는 거다. 행운과 요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면서 네, 작품을 썼습니다. 저는 작가님 이야기 듣고 행운에 대한 뭔가 저의 그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바뀐 게 보통 행운하면 뭔가 요행을 바라잖아요. 근데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면 그게 행운이다. 혹시 이 책 쓰시고 하자 이렇게 뿌듯했다? 뭐 또는 기분 좋았다? 이럴 때 있으셨어요? 혹시 언제 그러셨는지? 이 전염병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좀 걱정도 되고 또 인형 뽑기라는 소재를 쓰는 것이 어떨지 이런 작은 두려움들, 고민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작품을 끝까지 결국 해냈을 때 그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그 고민들 또는 그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네. 이번에 책이 나온 거니까 이제 행운이 온 거네요, 작가님한테. 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셔서. 거기다 이렇게 이 두 책으로 또 우리 친구들하고 북토크를 할 수 있는 것도 행운이죠.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작가님께서 이렇게 책 내용 소개도 있는데 뭔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재밌는 활동도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활동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억지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활동이나 놀이를 같이 해보면 즐겁게. 네, 좋지 않을까, 기억에도 더 남고. 그래서 같이 현장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친구들이 집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3가지의 활동을 좀 준비해 봤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인가요? 네. 네. 네, 그래서 첫 네. 번째는 네. 이 소문 바이러스랑 관련해가지고 지금도 소문 바이러스 때, 이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분들께 응원의 편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편지라는 글 자체가 네네. 내 마음을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어린이 네네. 친구들이 집에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도우미 친구분이 네네. 옆에서 간단하게 네. 의료진에게 편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친구분들도, 어린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연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작업이 마무리되셨나봐요. 이거 혹시 직접 읽는 게 더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요? 의료진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해요. 항상 덥거나 춥거나 그래도 계속 방호복을 입으셔서 힘드시죠? 제가 의료진이었다면 금방 포기했을 것 같아요. 맨날 방호복 입으셔서 고생 많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디서나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코로나19 같이 이겨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꼭 간단하게라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활동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작가님? 네, 두 번째 활동은 이제 행운 바이러스를 가지고 같이 간단한 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행운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게 네잎클로버잖아요. 그래서 네잎클로버를 집에 있는 뭐 A4 용지도 좋고 종합장도 좋고 어떤 종이든지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잎을 4개 그리세요.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없으니까 제가 먼저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자, 이렇게 요 정도만 그리시면 돼요. 그냥 잎이 4개여서 네잎클로버라고만 보이시면 돼요. 이렇게 네잎클로버를 그리시고요. 여기에다가 네.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4가지를 생각하셔서 잎 하나하나마다 4가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잎마다, 잎사귀마다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무언가. 네, 이렇게 만드셔서 네. 이걸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예쁘게 꾸미셔도 되고 색칠하시거나 해서 이렇게 오리셔가지고 방에 네. 딱 붙여놓으시면 네. 놓고 하루에 한 번씩 보시면서 이 4가지를 내가 잘 지키면 나에게 행운이 오겠구나. 네. 우리 서연이 학생 어떤 거 썼는지 궁금한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네, 네. 뭐뭐 썼어요? 혹시? 성실, 노력,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좋습니다. 작가님 진짜 궁금한데 좀. 네, 좀 비슷한데요?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노력. 좋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오늘 뭔가 이 토크쇼에 영향을 받았는지 저도 뭔가 긍정적인 마음, 네, 뭔가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꾸준히 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요. 사랑을 썼습니다. 자, 이 활동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편지 쓰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네잎클로버도 스스로도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네요, 계기가. 마지막 활동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마지막 활동은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뭐 지금 저희는 색종이를 준비했는데요. 색종이가 아니어도 되고요. 네. 어떤 종이든 좋은데 종이를 하나 준비하셔서 그 종이에 뭐 나에게 올 행운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요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허세일 수도 있고 뭐 게으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 네, 질투 뭐 이런 것도 질투. 있고 뭐 그래서 미움. 네, 맞아요. 미움. 그렇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뭐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같이 얘기를 나눠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뭐 형제 자매와 네네. 얘기를 나눠 좋고 나에게 올 행운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셔서 이 종이에 네. 많으면 많아도 좋고 네. 한두 가지면 한두 가지여도 좋으니까 한번 써보신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다 쓰면 되나요? 네. 나에게 행운을 가로막는 요소들. 저는 아까 작가님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랑 질투하는 마음 썼거든요. 네, 저도 부정적인 마음, 질투, 그다음에 이제 혐오감. 혐오가 요즘에 많죠. 네. 그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이렇게 혐오하거나 무시하거나 맞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이제 나에게 올 행운을 좀 없애지 않나. 네. 우리 소연 학생은 엄청 많이 썼습니다. 한번 다 읽어주실래요? 질투, 미움, 미움, 게으름, 짜증, 부정적인 마음, 화나는 마음, 혐오, 차별. 차별까지. 영상 보는 어린 친구들도 다 적으셨나요? 이렇게 적으셨으면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거를 종이 비행기로 접는 거예요. 비행기. 네. 친구들도 아마 다양한 모양으로 뭐 이렇게 따라서 접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아마 종이 비행기 접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접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네, 하나요? 이 접었으면 네. 이 종이 비행기를 바깥은 아니니까 이 네. 영상을 보시는 곳이 네. 가족들하고 함께 네. 카운트를 하신 다음에 높이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행운을 막을 요소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멀리 사라지는 거죠. 날아가 버려라. 네. 나한테서 멀리 날아가 버려라.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슝, 셋. 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소문 바이러스, 행운 바이러스의 저자이신 최영미 작가님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재미있는 활동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영상 본 친구들 즐거웠던 시간이었나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와 이렇게 계속 함께 했다면 이렇게 되게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같이 해주셨는데 간단한 소감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작가님 해주실까요? 처음에 이거 준비를 할 때는 좀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도 그 제한적인 관계 속에서도 진행자분 선생님이랑 또 도우미 친구분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시간을 만들어 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고 또 이 시간을 즐기게 됐었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전해져서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충분히 전해졌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잠깐 이 책, 지금 옆에 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 책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책은 7월 30일에 나온 저의 신간인데요. 뜨겁네요. 네. 어쩐지. 그 존재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많이 생각도 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보석도 원석으로 있을 때는 가공하지 않으면 보석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깎기 전에 결국에는 존재감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원석으로 태어나니까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내 존재감이 더 빛날 수도 있고 뭐 아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나라는 자체로서 내가 내 존재감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랑 비교를 하지 않는다면 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다뤘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 걸기. 결국 관계라는 건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어린이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고요. 이 책을 가져온 거는 일단 보니까
이 책을 보면 좀 내가 나를 좀 더 좋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어, 있는 맞아요. 맞나요? 네. 읽어보고 싶은 책이긴 한데 이렇게 가져오신 거 보니까 우리 작가님께서 그 선물로 준비하신 거거든요. 이 뜨끈뜨끈한 신간은 우리 영상 본 친구들 오늘 했던 활동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의료진 여러분께 편지 쓰기 그리고 우리 네잎크로바 그리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활동했던 인증샷이랑 간단한 소감을 우리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 자신을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팁이 되는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가님 사인이 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영미 작가님의 친필 사인까지 있는 좀 리미티드 에디션이네요. 네. 여러분께 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북 토크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시죠? 여러분 성공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더 뭔가 빛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엔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때까지 지금 저희 행복한 마음 잘 갖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작가님, 우리 서현 학생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